중국 허베이성 한단시의 한 비닐하우스.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던 13살 왕모군이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땅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얼굴 부분이 잔혹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孩子有一场就一直不想去学校，或者有人欺负你们，他也说没有。然后谁知道开学一星期，孩子就不在。 왕군이 연락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긴 친척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곤 하루 만에 동급생 3명을 피의자로 붙잡았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왕군을 괴롭혀온 이들은 범행 당일 왕군을 숨지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안매장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왕군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빼내기도 했습니다. 头一天这个挖过一次，然后到案发当天，又在现场又进行了挖了一次。经咱们的技术部门勘验，这个坑深只有 0.56米，也就是56厘米。 고작 14살도 되지 않는 아이들이 또래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공개 사형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앞서 중국은 13살 소년이 10살 소녀를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형법을 개정해 형사책임 연령을 하향했습니다. 만 12살만 돼도 중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겁니다. 이번 사건에 처음 적용될 전망입니다. 但法律所能做到的，就是对于犯下弥天重罪的人，依然要进行必要的惩罚。只有惩罚才能带来改正效应，让人知罪悔罪。 다만 이번 사건의 책임을 온전히 가해 아이들에게만 떠넘길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부모들이 생계를 위해 도시로 떠나 친척들 손에 맡겨졌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엔 이런 식으로 자라는 농민공들의 자녀가 2020년 기준으로 6,7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라며 비슷한 범죄를 막기 위해선 처벌에 앞서 교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습니다. My name is Leah Thomas. I'm a transgender woman, a former college swimmer, and the first trans athlete to be named Division I NCAA champion. 수술은 받지 않은 채 호르몬 치료만으로 성전환을 한 수영 선수 리아 토마스. 지난 2022년 3월 미국 대학 선수권 수영대회 여자 자유형 500야드 부문에서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는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1년 이상 받았다며 토마스의 출전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공정성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성 선수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교육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타이틀 9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nd again, what we've said is this is not anti-trans. This is protecting women and girls who are a protected class under federal law in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미국 대학 소속 전현직 여성 운동선수 16명은 현지 시간 14일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대회 출전 금지는 물론 지난 우승 기록도 무효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트랜스젠더 활동가인 케이틀린 제너는 경쟁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massive advantages and undeniable differences from male development, basically going through male puberty. The solution is simple. When it comes to athletics, participation, with the biological sex, you have to compete in the biological sex that you were born. 실제로 토마스가 남자 선수 시절 랭킹이 400에서 500위 사이에 그쳤던 사실이 드러나자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남성 선수일 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 대학생이 된 후 성전환을 해 여성부에서 1등을 했다는 겁니다. 협회는 이번 소송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기를 휘날리며 입장하던 올림픽 대표 선수들.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당시 이야기죠. 그 이후론 러시아 국기를 흔들며 입장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도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3번 연속 국가 자격이 아닌 러시아 선수단 소속으로 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진 도핑 스캔들에 따른 페널티 조치였다면 이번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으로 전쟁을 일으킨 데 따른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래서 선수단도 아닌 개인 중립 자격만 주어집니다. 러시아 국기는 사용할 수 없고 선수단 깃발도 없습니다.
개인 중립 자격 선수를 뜻하는 깃발을 써야 하고 금메달을 따도 국가 연주 없이 IOC가 미리 정한 곡이 연주됩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까진 선수단으로 개막식 퍼레이드에 참가해왔지만 이번엔 행진도 할 수 없습니다. IOC는 개인 선수로 참여하기 때문에 각국 대표단의 행진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개막식을 경험할 기회는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IOC는 지금까지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러시아 선수가 단 36명, 벨라루스 선수는 22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최대 각각 54명과 28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도쿄 올림픽 당시 러시아에선 330명, 벨라루스에선 104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